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야,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그림아. 와. 미안해, 늦었지?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마감이 늦게 끝나가지고. 야, 잡지 기자가 마감 인식해야지.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 봤지? 우리? 너 우리 졸업하고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지? 와, 그만 10년. 진짜 오랜만이야. 오빠 밴드 한다냐? 나 얘기 들었어. 또 누구한테 들었대? 뭐야,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 있었네. 아니, 근데 지금은 안 해. 아 왜? 아니, 뭐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음악적 견해의 차이랄까? 아깝다. 오빠 재즈 피아노 진짜 멋있었잖아. 아니야, 뭐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야, 너 글 개 잘 쓰더라. 아니야. 아니긴. 그 지난 후에 키스 자렛에 관해서 쓴 거 있잖아. 와, 그거 초 대박이었어. 오빠 뭐 봤어? 응. 어떻게 어때? 너 근데 언제부터 글 쓰기 시작한 거야? 대학교 다닐 때 썼었나? 오빠 나 문창가였잖아. 미안. 아니. 우리 같은 동아리여가지고 그치. 같은 건 줄 알았지. 아유 나는 뭐 연주도 제대로 안 했지. 나는 그냥 재즈 듣는 게 좋으니까 동아리 들어갔지. 키스 자렛은 나한테는 하나님 같은 뮤지션이야. 근데 그분 내한 기사를 네가 썼다고 하니까 와, 세상 참 좁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막 이렇게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 되게 감동적이었어. 그 표현 되게 좋더라. 키스 자렛은 에로시티즈입니다. 에로티시즘이다. 맞다. 에로티시즘이다. 와, 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생각해내냐? 아니 오빠는 공연 본 적 없잖아 직접, 그지? 나는 왜? 이번에 내한했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막 이렇게 심취해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섹시하고 소름 돋게 섹시하고 섹시하지. 같은 남자가 봐도 섹시해. 그 형이 섹시하더라고. 뭐랄까, 어깨와 허벅지로 연주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뭐해?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져 있어. 걔들 그 똑같네. 야, 이렇게 2시간 연주하면 허벅지 졸라 튼튼해질 거야. 그래서. 아유 허벅지. 나 진짜 허벅지는 생각도 못했다 오빠. 이 형 진짜 멋있는 형이야. 이 형 웃긴다 진짜. 소울이 있어. 오빠 왜 밴드 그만둔 거야? 오빠 재능 있었잖아. 아깝게. 아니 뭐 맨날 몰려댕기면서 술이나 마시고 돈도 안 되고. 요즘에 우리 같은 밴드 찾아주지도 않아. 각자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잠깐 쉬기로 한 거지. 오빠는? 나 뭐 오빠 이제 뭐 하는데? 취직하는 건가? 유학 가려고. 응? 어디로? 버클리. 뭐야. 그 버클리? 음. 뭐야? 아니 거기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 뭐 준비해서 가야지.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응?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지? 그거는 UC 버클리. 내가 가려는 거는 동부에 있어. 하버드 옆에. 와, 하버드 옆에 동부?
멋있네. 뭐 아직 가지도 않았네요. 뭐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네가 되게 섹시했다. 지금 졸라 섹시해. 오빠. 응. 동아리 방에서 피아노 쳤잖아. 재즈 피아노. 너 되게 멋있다고. 아 여기는 피아노 온다. 아 힘드네. 피아노가 없어. 나한테 섹시해 보이고 싶은가 봐. 그거는 너 같은 미녀를 앞에 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야. 근데 오빠 유학할 거잖아. 응, 가지. 근데 내가 유학 가는 거랑 네가 섹시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지. 오빠 나는 롱디는 아니 너 지금 내가 사귀자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바보야. 뭐지? 그러면 왜 오빠 오늘 왜 나한테 왜 자꾸 막 그랬어? 아니 너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섹시하다. 너 진짜 섹시한 거 같아. 있잖아. 우리 오늘 같이 있을까? 나 진짜 너 존나 따먹고 싶다. 누구 입은 왜 거 지금 같은데? 잘못 들은 거니? 따먹긴 뭘 따먹어? 내가 무슨 열매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어른이고 나도 존나 건강하고 너도 존나 건강하고 우리가 서로 어떤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 보자. 너도 나 나 진짜 괜찮.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사람이 똑같아야지. 야 솔직히 너 오늘 나오면서 진짜. 나랑 같이 있을 생각 한 이만큼도 안 했어. 나는 한 이만큼 한 거 같은데 그냥 나는 솔직히 상상으로 우리 이미 모텔까지 갔다 왔어. 취했냐? 와 씨. 야 나는 태어나서 취해본 적 없는 사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잠깐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풀어보자. 아니 잠깐만 알았어. 나가서 걸으면서 얘기하자. 어때? 나가자. 알았어. 잠깐만. 이게 너 계산하지 마 나가면서. 계산 내가 할 거야. 네가 해. 이게 괜찮은 거 같아 이게. 아씨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응?
아. 사, 사, 6. 아, 씨발, 왜 아니야? 아, 씨발, 바꿨어! 아, 바꿨네, 왜? 뭐였지? 뭐 했을까? 아, 뭐랬지? 뭐냐? 자기가 보고 싶었어! 지금 몇 시야?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고 난리야? 너 왜 전화 안 받고 난리야? 왜? 에이, 내가 전화했어 받아야지. 보고 싶었어. 야, 술 처먹으면 집에 가. 나 물 한 잔만 먹고 갈게.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된다고! 된다. 왜 안 되는데? 사람 와 있어. 진짜 누구? 아, 나랑 결혼할 사람. 씨, 어짜? 뭐라고? 뭐라고? 결혼할 사람? 아, 씨. 너 결혼해? 나랑 이 새끼 씨발 면상 한번 봐야겠다. 나 갈 거야. 난 씨. 왜 이래 진짜? 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결혼 얼굴도 못 봐? 어? 야, 이 개새끼 나와봐! 야! 이 씨발 결혼을 해? 집에 가. 다시 한 번 말하자, 집에 가. 갈 거야. 가자. 안 되겠다. 씨발.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할 그 새끼가 누군지 얼굴 한번 봐야겠어. 그 새끼 얼굴 한번 가보자. 가. 아, 진짜. 아파. 자기야. 미안. 아니, 나 옛날에 만나던 애가 찾아와가지고. 근데 아니, 자기를 꼭 봐야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정말 아름답네. 이런 경이로우신 분을 만나려고 나를 그렇게 뻥 차버린 거니? 야, 말 조심해. 너가 조심해. 어? 너 지금 이분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아유, 지금 이 새벽에도 정장을 입고 아주 멋지세요. 아, 씨발 무슨 우리 중소기업 상무이사님 간지네? 응? 됐지? 뭐가 돼? 얼굴 봤으니까 됐잖아. 봤어. 봤는데 안 됐어. 근데 솔직히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야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어? 얘기 끝났어요? 안 끝냈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어디가? 야! 야! 왜 지금 니네 맘대로 얘기 안 끝나는데 가는 거야? 야! 아이 씨발 놈들. 야 김혜라! 김혜라! 네가 나 사랑한다며! 네가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때 수요일날 저녁에 그때 그랬잖아! 나는 나 사랑했다! 사랑했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을 나는 믿었단 말이야. 왜 어떻게 사랑이 변해? 어? 저 새끼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당신 이거 주거 침입이야. 주거 침입? 주거 침입! 아저씨 언제부터 그렇게 주법 정신이 강하셨대요? 신발을 왜 벗어, 네가? 아니 신발 여기 내 집이니까. 아니 아저씨가 주거 침입이라고요 아저씨. 아니 내가 아니 엎드려. 하나야, 가방 챙겨. 쓰레기.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폼의 남승을 PD라고 아, 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제 명함입니다. 아, 예, 예. 영상을 깎아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그러면 뭐 사시는 곳이 요 서울대구역 근처에서 하세요? 원래는 저기 제 집이 원래는 저 이혼하기 전에 여기 일산에 살았는데 이 동네에서 한 살 때부터 살았죠. 저도 여기가 제 옛날에 전 여자친구가 여기서 아, 거기서 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전 여자친구, 저희 첫사랑도 여기 친구고. 뭐 아예 뭐 딱 그렇게 돼 있네.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아 진짜 좋다. 굳이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욕을 제가 모욕을 네. 아니 뭐 자기 꼴린 대로 마셨구나. 감독님의 그 자기소개를 한번. 네, 저는 영화평론가 최광이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 방송, 매불쇼를 비롯해서 뭐 KBS, 뭐 TVN 이런 데서 이제 말을 팔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라는 결국은 이제 말을 파는 거거든요. 어떤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좀 기대가 되는 어떤 영화를 저 평론가는 어떻게 봤을까?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좀 참고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창작도 조금 하고 있어서 소설도 한 4, 5년 전에 냈고요. 그 전에는 에세이를 2권을 냈고 지금 에세이를 하나 집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인터뷰하는 이유인데 단편 영화 한 편을 또 찍어서 선보인 적이 있고. 성함이 이제 최강자 희자시잖아요.
혹시 한자로 근데 최는 최고, 광은 빛광자, 희는 발그리자. 부모님이 지어주시기는 최광훈으로 지어주셨는데 동사무소 서기가 훈을 희로 인식해서 한자로 희라고 쓰는 바람에 이름이 희로 바뀌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강릉 최씨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강릉 최씨가 먹어주거든요. 족볼 하나 가져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강릉 최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MBTI 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ENTJ. ENTJ. 예, 근데 이제 J가 P와 J 사이에 있는 J. 약간 J 쪽. 예. 김치통은 뭐 어떻게 시작한 영화일까요? 영화평론가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글도 쓰고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YTN 기자였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 제 스스로 어떤 그 창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뭐 만들어 보는 것은 영화평론가로서 좀 필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또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디렉션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 김치통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카메라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스틸 사진 작가를 카메라 감독으로 섭외를 했어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진 작가인데, 네. 근데 그 사진 작가가 영화 촬영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어차피 요즘엔 다 스틸 사진으로 동영상도 찍으니까 그러면은 뭐 당신이 촬영 감독 한번 해봐라 했는데 올림푸스인가 카메라가 예, 그 카메라로 촬영을 티격태격거리는 네. 막 이렇게 고성막 불러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 부분에서 이게 서로 이제 노려보는 장면이 스틸 컷으로 네. 중간에 껴있더라고요. 예. 그게 사진 작가가 촬영을 하셔서 어떤 새로운 도전의 의미로 그렇게 넣어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진 작가가 이제 촬영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진 작가의 어떤 인장, 시그니처 같은 걸 넣고 싶었다는 거죠. 약간 멈춤, 포즈 같은 느낌을 줘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됐음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그 기능도 스틸컷이 좀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스틸컷을 한 2장 정도 삽입을 했죠. 그건 시나리오에도 스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김치통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김치통이 그 김치 담는 통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김치가 담겨 있을 때는 아주 싱싱하고 또 맛있는 그런 김치들이 그 통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김치를 다 먹고 나면 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속의 두 인물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김치통 속에 남아있는 김치의 잔향, 남아있는 잔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비고 냄새만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헤어진 연인들의 뭔가 재활용 욕구를 가진 헤어진 연인들의 이 심리가 아닐까. 약간 꿀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뭐 돈이 없으니까 뒤에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 씬 보면 다른 손님들 있잖아요. 이 손님들을 뭐 엑스트라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이 기자들 YTN 출신이라 제가 YTN 그 기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거기 앉아서 술 먹어라 이렇게 해서 카메오 출연을 시켰죠. 본인들은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감독님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아니 저도 디렉팅 하면서 모니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술집 테이블 한 군데다가 모니터를 갖다 놓고 몸으로 그 모니터를 가렸어요. 이렇게 가리고 마치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사실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엔딩 크레딧이 술집 손님의 이제 최강희 딱 이렇게 이름 석자가 아, 써있어가지고 예. 언제지?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맥주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디렉팅 할 때 저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속 마시면서 오케이 컷 뭐 액션 이걸 했어요. 실제로 네,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별로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술집 씬이기 때문에 배우들만 메소드 연기를 부탁할 수는 없어서 제가 메소드 연출을 한 거죠. 네. 제가 메소드 연기면 배우들도 그럼 직접 마시고. 다 마시면서 했어요. 총 제작비를. 총 제작비는 500만 원 들었죠. 아 진짜요? 네. 다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장비나 이런 것들도 뭐 빌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배우들, 뭐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 인건비인데 하루에 10만 원씩 책정해서 3일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 근데 전체적으로 스태프과 배우를 통틀어서 한 10명 되더라고요. 30 곱하기 10 해서 3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이제 장소 대여료라든가 장비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걸로 써서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 앞에서 리얼한 설정으로 보였는데 그 공간을 다 빌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렇죠.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네, 통제 없이 찍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주변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봤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진짜 연인들끼리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오인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네, 봤어요. 뭔가를 촬영하고 있다, 드라마 같은 걸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행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 밤중에 뭐 이렇게 싸워 이러면서 이렇게 쓱 피해서 가고 오히려 좀 더 그 생생했죠. 예. 실제로 감독님이 연출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 후배 부르고 퇴짜를 맞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여자만 먼저. 네. 그때 그 택시의 광고가 거기에 이제 솔로 군 결혼의 듀오라는 그 배너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연출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택시 운전사를 일단 아무거나 타서 섭외를 했어요. 우리 촬영 중이니까 네.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서 주시고 네네. 배우를 태운 뒤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아달라. 근데 뭐 우연인지 그 결혼 맞아요. 결혼 업체 광고가 거기 붙어 있어서 영화의 컨셉하고 얼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디 가서 연출이라고 하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 여친 집에 걸려있던 그 셔츠를 막 이렇게 찢는 장면이 있어요. 보라 셔츠. 혹시 그 셔츠는 어디서 구매하신 건가요? 이거 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되게 막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서 네. 저도 한번 사보려고. 공제가 잘 됐는지. 네. 근데 그게 쉽게 찢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힘을 많이 주는 척하면서 좀 덜 줘라 이렇게 이제 배우한테 얘기를 했죠. 찢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찢어져. 이제 의도한 것이 계속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셔츠 하나도 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찢는다는 것은 그 전 여친의 현 남친에 대한 수컷의 질투심을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 셔츠에다가 대리 분출을 하고 있는 건데, 대리 분출을 하지만 찢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또 수컷으로서의 이 작아진 주인공, 뭔가 그 전 여친의 남자를 봤을 때 약간 위축된 적, 그 위축되는 심리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보셨고 반응은 또 어떠셨는지. 제가 그때 이제 매블쇼에 나가서 네. 뭐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막 잔인하게 막 씹어대던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 6,000명 봤어요. 6,000명이 봤는데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은 전부 뭐 배우가 아깝네, 뭐 이게 영화냐, 뭐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악플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그죠? 너도 그렇게 영화 못 만드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 영화를 그렇게 난도질하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오지랖, 어떤 쓸데없는 질투심과 지랄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김치통을 한 줄 평으로 말씀하신다면? 일찍이 이런 영화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약간 그렇죠. 표절하신 거 같은데.
평론가가 만든 걸작. 한국의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님이 이 작품에 영감을 받은 영화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아니, 무수히 많은 영화에 영감을 받았죠. 저는 뭐 직업이 영화 보는 거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살았던 많은 영화들이 레퍼런스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의식은 안 했습니다만 쓰면서 이거 혹시 홍상수 영화 닮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 홍상수 영화 같다. 결국은 그 주제의식이나 천착하는 소재가 비슷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스타일을 닮으려고 하진 않았다. 비겁하고 치사한 하룻밤의 해프닝이에요. 단편 영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비움딱이 될까? 어떤 성욕 앞에서 술과 성욕이 이렇게 합쳐지면 용감함이 아니라 비겁해진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특히나 남자들은 자기가 용감해진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비겁해지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님이랑 그 헤어 색깔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분은 저기 자연 노화에 따른 백화고 저는 이제 이거 탈색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탈색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술가로 보이고 싶어서. 어쩐지 아까 전에 서울대구역 올라가는데 네. 딱 그 예술가 같은 그 느낌이 네. 그 후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머리 깎고 탈색하고 나서 길 지나가면요. 이 젊은 여성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혹시 오늘도 그럼 몇명 계세요?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쳐다봐요, 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카페 갔는데 그 서빙하는 이 젊은 여성이 저한테 스타일 좋으세요. 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실제로 말로. 네. 전 여성한테 그런 스타일에 대한 칭찬은 처음 들어봅니다. 직장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예, 뭐 그냥 뭐 글 써요? 그때는요 영화평론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짜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글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제가 소개팅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평론가로서 작품을 연출하기까지 하게 된 계기와 각오를 좀 듣고 싶어요.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는가 그 제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다는 기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디테일 면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제작비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좀 만족할 만한 그 제 체험을 좀 이 영화를 통해 성취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그 완성도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저도 그걸 잘 압니다. 하지만 영화평론가 최강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체험이었다. 이후에 그 제가 영화판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자주 들었던 그 말이 있는데 너가 영화를 만들어봐라 이 새끼야. 네가 영화도 개뿔 모르는 게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고 저도 영화 감독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감독님에게 200억의 영화 제작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떤 배우들과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 200억이요? 네, 200억. 뭐 실현되지도 않을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상상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상 질문. 200억이면은 저는 1억씩 제작비를 나눠서 200편의 영화를 찍겠습니다. 와. 그리고 배우들은 단 한 번도 영화 연기를 하지 않은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들 오디션을 봐서 무명 배우를 쓰는 거죠. 네네네. 1억짜리 영화를 우리가 흔히 로우 버짓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제작비가 작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작은 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뚫고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폰부스 같은 영화처럼 그 공중 이 전화기 부스 안에서 다 벌어지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지만 대단히 아이디어가 빛나는 영화들,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200편 한번 만들면 그 안에 하나 안 터지겠습니까? 예술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뭐 막 10만, 20만 되는 그 파워 유튜버, 뭐 김시선 씨도 그런 파워 유튜버입니다만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까지 뭐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문법의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레이드가 좀 낮은 사람들이 잘해요. 저처럼 너무 높아버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찍어. 정통 평론 채널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강희 TV에 열심히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순수한 길로 가다 보니 뭐 구독자들이 뭐 좋아할 리도 없고 거의 라방으로 때우는 시간 때우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원을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제작비를 좀 스폰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제작비가 3개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제작비가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번 달 9월부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출연료 줘가면서. 이거 출연료 줍니까? 출연료는 이제 이거 커피로. 커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김신원 씨. 자, 돈 잘 벌면서 이런 열정페이 이런 걸로 사람들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1%의 상업 감독이 아닌 99%의 비주류 영화인들이 뭐 꿈꿀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저희가 이 폼 채널을 만들어보자 한 거였거든요. 이 최강희 감독님의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네, 저도 해주십사.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아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것이 좋은 플랫폼, 그러니까 단편 영화나 뭐 이런 독립 예술 영화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면 그건 대단히 이 채널이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저변에 있는 영화인들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돈 되는 인간들만 쓰잖아. 이 주류 영화판에서는. 언제적 봉준호고 언제적 박찬욱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다 90년대 후반에 발굴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신인이었고 독립 영화인들이었어요. 누가 발굴했느냐? 좀 충무로에서 발굴한 거예요. 한 번 1등은 영원한 1등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뭐 해병대야?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시도지만 이러한 비주류 영화를 계속 발굴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몸값이라고 하는 그 단편 영화가 OTT에서 화제가 됐듯이 그런 보석같이 빛나는 그 신인들의 작품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신원 씨는 제가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순하고 선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든게 아주 좋은 시도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영화를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영화를 하려는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신인들이 이 화면이나 뭐 또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 알고 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실력도 좋은데 뭐가 없냐면 스토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영화를 내가 일주일에 뭐 5편 봤다. 그러면 책은 5권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뒤에 뻘 무식하면서 무슨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진짜 어떤 그 통찰의 깊이를 스스로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공이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차를 끓일 때 자연스럽게 그 차 향이 우러나오듯이 그렇게 숙성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몇 권을 읽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어쩔 때는 1년에 한 권 읽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일주일에 뭐 한 2-3권씩 읽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하루에 2-3권씩 읽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필이 꽂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렇게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식의 독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를테면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안에 인용된 작가가 있어요. 인용된 책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인용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그 책을 읽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어떤 지식 체계에 이 사슬이 생겨요. 연쇄 고리처럼. 그래서 종합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한국 영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 영화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산업 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서 이제 독과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뭐 CJ의 이미경 부회장하고 어떻게 좀 잘 알고 뭐 조카의 조카 정도 되면 좀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진짜 순전히 자기의 어떤 창작적 재능을 가지고 충무로 해서 또 한국 영화계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아주 엄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영화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의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매우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나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영상을 여기서 계속 낼 수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할리우드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할리우드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빠찡꼬라고 하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빠찡꼬라는 드라마에서의 그 여주인공 같은 분,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만약에 그쪽만 기웃거리고 있었다 하면 지금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시야를 넓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놀 공간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뉴진스가 세계적인 걸그룹이 되고 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드라마가 되듯이 영상 산업은 경제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뉴진스 멤버 혹시 아시나요? 멤버 다 알죠.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멤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이를 제일 좋아하고 베트남계 호주인 한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좋아요. 예, 민지, 다니엘, 뭐 해린, 회인 뭐 이렇게 네 명도 다 귀엽고 좋아요. 신세대시네 진짜.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신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현상이고 문화 현상이잖아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뉴진스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미국인들, 유럽인들도 같이 열광하는 이유가 뭔가? 그 수많은 인파가 뉴진스 앞에서 ETA 같은 거 부르고 ETA 하면서 하잖아요. 뭐 왜 그러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전 감독님에게 릴레이 질문이 있는데 몇 살쯤에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됐는지 그런 게 또 재밌지 않을까. 저 이거 2017년에 김치통 만들었으니까 48세죠. 48세에 이제 첫 번째 영화를 찍은 거죠. 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은 장편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굉장히 빅 프로젝트가 될 테니까 아무리 진짜 쥐어짜는 한이 있더라도 1억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누가 저한테 주겠습니까? 이게 뭐 영화를 우리가 돈 벌려고 영화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단편 영화는 앞으로도 계속 좀 찍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독님에게 아무 질문이나 하시면 돼요. 그 한국 영화에 고질병, 불치병 이런 게 있다면 산업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서 결코 고쳐지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약간 철학적인. 아니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생각을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 사실은 영화 찍으면 안 돼요.
극락무도의 디자이너 다이노님이라고 계세요. 네. 다이노님이 김치통에 대한 포스터를 디자인 한번 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좋은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맨 마지막 그 네. 코스가 근데 잘 하셨어요. 이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김치통이라는 영화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영화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안 바빠요? 공식적인 인터뷰. 네. 이런 독립영화는 그냥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연극판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